피부가 얇아져서 생기는 장굴곡들, 생기는 주름들에는 재생을 시켜주는 힘들은 거의 없어요. 여기 손으로 만졌을 때 덩어리가 진행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주사는 모든 성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슈가 콜라겐 주사를 맞으면 피부에 결절이나 덩어리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사실인가요? 이제 콜라겐 주사라고 하는 게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물질로 구성된 거기 때문에 그 물질들이 일정하게 깔렸을 때는 대부분 다 생체 분해가 되는 성분들로 만들기 때문에 흡수가 돼요. 작은 얼음이 녹는 대신 더 빨리 녹고 지름이 큰 구형을 이룰수록 훨씬 더 얼음이 천천히 녹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그 성분들도 뭉쳐져 있으면 흡수가 잘 안 돼요. 잘 녹지 않고 분해가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일정 이상 크기를 가지면은 내가 흡수가 안 되고 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 손으로 만졌을 때 덩어리가 지는 결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주사는 모든 성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이슈가 결절 이슈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절을 어떻게 하면 층교를 줄이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부위에 맞춰서 적절한 크기의 콜라겐 주사를 사용하는 게 중요해요. 콜라겐 주사는 피부 재생을 유도를 한 거기 때문에 너무 깊게 지방층에 깔고 나오면은 지방층들은 구멍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압력 차에 의해서 한 곳으로 일정하게 깔았더라도 한 곳에 모이는 경향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깊은 지방층에 주입을 했을 때 결절이 생길 확률이 높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층의 상부 아니면은 진피층의 하부라고 하는 부위가 우리가 적절한 시술 깊이거든요. 그 깊이를 일정하게 잘 박리를 해서 적절한 용량만큼을 일정하게 잘 깔아주면은 확률이 굉장히 적어져요. 일정하게 깔았다고 하더라도 전달 물질들이 흡수가 되고 성분들이 진피층에 이렇게 잘 깔릴 때까지 어느 정도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석구석으로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마사지를 하고 이게 균일하게 잘 자리 잡혔는지 손끝으로 느끼면서 마사지를 하는 것이 또 결절의 위험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시술을 했다면은 그 사람이 2주 뒤에 경과를 보러 와서 실제로 흡수가 잘 됐는지 골고루 잘 깔려 있는지 확인을 해서 실제로 없다면은 훨씬 더 결절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콜라겐 주사 맞고 나서 이렇게 마사지를 하라 이렇게 안내하는 곳들도 있는데 마사지를 해야 되나요, 스스로? 도움은 돼요. 내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면은 당연히 뭉쳐진 부분들을 좀 풀어줄 수 있고 일정하게 계속해서 좀 깔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분명히 해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마사지를 했을 때 제대로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저희는 마사지를 다 해드리고 그리고 경과를 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한 번 더 경과를 좀 보는 형태가 많고 그냥 의사들 입장에서도 본인이 좀 마사지를 해줘라 라고 하는 게 좀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일정하게 잘 깔아주고 시술 직후에 마사지만 잘 해준다면 본인이 집에서 따로 하는 마사지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만약에 콜라겐 주사를 맞고 결절이 생겼으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해결 방법이 아까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방법인가요? 성분들마다 좀 달라요. 특정 이상 온도가 높아지면은 자기들끼리 좀 결합이 무너지고 분해가 되는 그런 이제 온도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고주파를 좀 해줘서 피부 자체의 온도를 높여서 유리 전해시킨다거나 그렇게 해서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결절이란 것은 덩어리지고 흡수가 안 된 거기 때문에 같은 부위를 똑같이 이제 박리를 해서 생리시험수나 증류수를 통해 가지고 이 결절들을 다시 한번 녹여서 재분배시켜주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성분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성분을 썼는지 그리고 언제 시술을 했는지에 따라서 구분해서 이제 결절이 생긴 분들을 이제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는 시술한 후에 멍이나 붓기가 많은가요? 캐뉼라라고 하는 관으로 작업을 해요. 관은 사실 바늘처럼 직접적으로 찌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다른 주사 시술들보다는 멍이 들 확률은 굉장히 적거든요. 당연히 멍이라는 거는 혈관이 터지면은 멍이 생기는 거고 혈관이 안 터지면 멍이 안 생겨요. 확률은 굉장히 작지만 우리가 입 주변이나 눈 밑처럼 피부 혈관이 좀 작고 탄력도가 떨어진 부위들은 당연히 관으로 조심스럽게 작업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 혈관이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멍이 들고 그 멍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보통 뭐 2주에서 4주 정도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률은 낮지만 모든 시술들은 멍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아니면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는 피해주고 조금 미리 시술하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겐 주사 종류가 워낙 많더라고요. 자신에게 맞는 콜라겐 주사를 선택하는 뭐 기준이 있나요? 자신에게 맞다라기보다는 부위별로 그리고 탄력도의 정도에 따라서 저는 추천을 드리는 것 같아요. 뭐 앞볼, 옆볼처럼 피부층 자체가 좀 두꺼운 곳들은 우리가 입자 크기가 좀 큰 콜라겐 주사를 쓰면은 오히려 볼륨의 효과는 똑같은 기간이 지났을 때 더 많이 생겨요. 대신 그만큼 결절 이슈가 높기 때문에 피부 얇은 곳에 쓰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고 눈 밑, 뭐 입 주변처럼
피부가 얇으면서 우리가 많이 움직여지는 부분들은 결절이 더 생길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부위들은 입자의 크기가 작고 아니면 입자의 크기가 좀 더 균일하고 둥근 제품들이 결절의 위험도가 낮아요. 대신 단점은 입자의 크기가 작은 그런 형태들은 오히려 재생의 능력은 볼륨의 효과는 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안전하게 볼륨들을 내고 결절의 이슈로부터 자유롭게 시술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부위별로 좀 나눠가지고 콜라겐 주사를 추천드리고 있고, 같은 부위라도 피부가 좀 더 두껍고 피부 탄력도가 좀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큰 입자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볼륨을 낼 수 있는 제형을 추천드리고, 볼이라고 해도 피부가 굉장히 얇고 피부에 주름이 많으신 분들은 둥근 입자 아니면 입자의 크기가 좀 작은 입자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콜라겐 주사 후에 음주나 흡연, 사우나 등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음주 흡연들은 내 콜라겐 주사 자체가 재생을 시켜주는 그 기간 동안은 최소화하는 게 좋아요. 흡연도 그렇고 우리가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재생 능력들을 계속 감소시켜요. 그럼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내가 콜라겐 주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술이 완료가 되는 시점까지는 줄여주면 줄여줄수록 훨씬 더 효과를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요. 사우나, 찜질방 이렇게 감염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피해달라고 하는 거는 상처가 아물기 전에 감염원에 노출이 되거나 세균 감염이 되거나 어떤 면역 반응이 생기거나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보통 4주 이렇게 피부 재생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좀 피해달라고 하지만 힘들기 때문에 적어도 1, 2주 정도는 그런 사우나, 찜질방은 피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한 여러 콜라겐 주사들의 제품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간단한 특징들을 좀 비교해드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보가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번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말 좀 잘하신 것 같나요? 조금 더 이제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엔 더 재밌게 하실 수 있나요? 재미도 줄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